경비실의 작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이 박민석의 얼굴을 비춥니다. 74살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죠.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성실함이 묻어났습니다. 진양그룹 계열 고급 아파트 단지의 야간 경비원으로 일한 지도 벌써 7년째. 박민석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6시에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비실 안은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수고하셨습니다. 아침 근무를 위해 들어온 동료 경비원에게 인사를 건네며 박민석은 가방을 둘러매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소홀히 한 적이 없었죠. 입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소중한 임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입구를 나서며 박민석은 출근하는 입주민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죠. 안녕히 다녀오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고 지나가거나 아예 그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죠.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지만 박민석은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오히려 자신이 눈에 띄지 않게 묵묵히 일하는 것이 더 좋다고 여겼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프로라고 믿었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 박민석은 지나온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던 때, 그때는 모든 것이 희망적이었죠. 동료들과 함께 땀 흘리며 일하고 퇴근 후에는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던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고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며칠 후 오후 박민석이 경비실에서 일지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경비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죠.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전소영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목소리는 차갑게 떨리고 있었죠. 경비원, 지금 당장 나와봐요. 전소영의 목소리가 경비실 안을 울렸습니다. 박민석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으로 다가갔죠. 무슨 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지금 제 주차 자리에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전소영은 손가락으로 박민석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주변 입주민들의 시선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죠. 박민석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차장 관리대장을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보니 해당 차량은 정당한 주차 허가를 받고 주차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구역을 잘못 확인하신 것은 아닐까요? 그는 최대한 정중하게 설명했죠. 하지만 전소영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잘못 봤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여기 살면서 내 자리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주변 입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시면. 박민석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전소영이 말을 끊었습니다. 아, 정말 일을 이딴 식으로 하니까 그 나이 먹도록 이 모양이지. 그녀의 말은 박민석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주변에 모인 입주민들은 어떤 이는 고개를 돌리고 어떤 이는 못 본 척하며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박민석을 두둔하지 않았죠. 그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며 상황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전소영은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런 일 없게 제대로 해요. 라고 소리치며 경비실을 나갔습니다. 경비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죠. 박민석은 천천히 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작은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전소영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 인사를 안 했다는 민원, 로비 청소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불만까지 연달아 제기했죠. 박민석은 매번 정중하게 사과하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녀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오후 입주민 몇 명이 로비에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전소영이 큰 소리로 말했죠. 요즘 경비 서비스가 정말 형편없어요. 쓸모도 없는 늙은이가 여기서 뭘 한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크게 들렸고 박민석이 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민석은 경비실 안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대신 조용히 업무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이 정말 쓸모없는 존재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신입관리사무소 직원인 김병지가 로비로 나왔습니다. 27살의 청년으로 입사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죠. 그는 전소영의 말을 듣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지나치신 것 같은데요? 전소영은 김병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너 같은 신입이 감히 누굴 가르쳐?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위협이 담겨 있었죠. 너 어느 대학 나왔어? 스펙이 어떻게 돼? 나는 진양그룹 본사과장이야. 알겠어? 김병지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르신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하지만 전소영은 그의 말을 끊었죠. 지금 나한테 대들고 있는 거야? 좋아, 두고 봐. 다음 날 김병지는 관리사무소 소장에게 호출되었습니다. 전소영이 김병지의 근무 태도에 대해 정식 민원을 제기한 것이었죠. 소장은 김병지에게 말했습니다. 입주민, 특히 본사과장님과 마찰을 빚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앞으로 조심해. 김병지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박민석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죠. 아저씨, 죄송해요. 제가 더 도와드리지 못해서. 박민석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고마워요. 그날 밤 박민석은 책상 서랍에서 하얀 종이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직서라고 적기 시작했죠. 더 이상 이곳에서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직서를 다 쓴 후 그는 그것을 가방 안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한편 진양그룹 본사에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각 계열사의 업무 보고서가 회장실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보고서 중에는 진양파워서비스의 HR 혁신 보고서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 보고서는 직원 복지와 근무 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회장 김용수는 평소처럼 각종 보고서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70을 넘긴 나이지만 여전히 예리한 눈으로 회사의 모든 일을 챙기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죠. 특히 직원들의 근무 환경과 복지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령자 노동 환경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항목을 읽던 중 김용수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보고서에는 각 사업장의 고령 근로자 현황과 그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그 중에서도 한 아파트 경비원의 사례가 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박민석 74세 진양파크빌 야간 경비원. 성실한 근무 태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입주민들의 부당한 대우와 언어폭력에 시달리고 있음. 특히 본사 직원인 전소영 과장의 지속적인 갑질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 김용수 회장은 보고서 속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노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죠. 이건 민석이 형님, 살아계셨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김용수가 20대 청년이었을 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그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는 말단 직원이었죠. 박민석은 그보다 4살 많은 선배였고 신입사원이던 김용수를 친형처럼
돌봐주었습니다. 용수야, 일은 성실하게 하되 사람은 겸손하게 대해라. 그게 진짜 성공의 비결이다. 박민석이 자주 해주던 말이 김용수의 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고 공장에서 일하던 김용수에게 박민석은 단순한 선배가 아니라 인생의 스승이었죠. 특히 김용수가 공장에서 실수를 해서 큰 손해를 입혔을 때 박민석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나서서 대신 책임을 졌습니다. 덕분에 김용수는 해고되지 않았고 그 후 더욱 열심히 일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죠. 김용수 회장은 보고서를 덮고 비서를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차 준비해. 진양 파크빌로 가야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아, 그리고 현장 방문은 예고하지 말게. 조용히 가고 싶네. 다음 날 이른 아침, 김용수 회장은 수행비서와 함께 진양파크빌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움직이는 회장의 모습에 비서는 궁금했지만 감히 묻지는 못했죠. 회장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박민석은 오늘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는 생각으로 경비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며칠 전 작성한 사직서가 들어있었죠. 더 이상 이곳에서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전소영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다른 입주민들의 시선이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로 끝이구나. 박민석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경비일지를 정리했습니다. 7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했던 이곳을 떠나는 것이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나이든 자신을 받아줄 곳이 또 있을지 걱정이었지만 존엄성을 잃으면서까지 여기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전 9시쯤 아파트 입구로 고급 세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평소 보던 차와는 다른 위험이 느껴지는 차량이었죠. 운전석에서 내린 운전기사는 뒷문을 정중하게 열었고 그 안에서 정장을 단정히 입은 노신사가 나왔습니다. 입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누구지? 차 봐라. 완전 고급 차네. 뭔가 중요한 사람 같은데.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로비에 울려 퍼졌죠. 아침 출근길이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용수 회장은 경비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보는 박민석의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 성실하고 진중한 모습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박민석은 처음에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5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죠. 용수. 용수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용수 회장은 박민석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깊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민석이 형님. 이렇게 여기서 뵐 줄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죠.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고급차에서 내린 중요해 보이는 인물이 경비원에게 고개를 숙이며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죠. 전소영도 그 장면을 목격했는데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공장에서 형님께서 저를 많이 돌봐주셨죠.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김용수 회장의 말에 박민석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김용수 회장의 지시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긴급하게 소집되었습니다. 회장은 전소영의 민원 내용과 관련 CCTV 영상 기록을 모두 검토하겠다고 선언했죠. 관리사무소 소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관련 자료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우리 회사의 진정한 어른이십니다. 김용수 회장은 모인 직원들 앞에서 박민석을 소개했습니다. 50년 전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이었을 때 이분께서 인생의 소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이곳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계신지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CCTV 영상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소영의 언행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쓸모없는 늙은이, 그 나이 먹도록 이 모양 같은 막말들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죠. 회장은 그 영상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전소영 과장을 당장 불러오세요.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전소영은 떨리는 다리로 관리사무소에 나타났죠. 그녀는 회장 앞에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 과장, 당신은 우리 회사 직원이면서 동시에 이곳 입주민이죠? 김용수 회장의 질문에 전소영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이 어른에게 한 말과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소영은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회장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영상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분노가 담겨 있었죠. 김용수 회장은 이어서 전 직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 진양그룹의 핵심 가치는 사람 존중입니다. 나이, 지위, 학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철학이죠. 하지만 오늘 본 것은 그 정반대였습니다. 회장은 전소영을 직접 징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언행이 회사 전체에 알려지면서 상황은 달라졌죠. 본사 내부에서는 전소영의 갑질 행태가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상사들은 그녀를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할 줄 모르는 직원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전소영의 직속 상관이 한 말이었죠. 그녀는 공식적인 징계는 피했지만 사실상 승진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에서도 전소영의 평판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와서 경비원분께 인사를 하는 장면을 목격한 입주민들은 그녀의 과거, 행동들을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했죠. 그런 분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정말 몰상식하다. 같은 이야기들이 아파트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전소영은 점점 회사에서도 아파트에서도 고립되어 갔습니다. 자신의 교만과 무례함이 가져온 결과였죠. 김용수 회장은 박민석이 작성한 사직서를 받아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송해야 할 일인데 어떻게 형님께서 떠나시려고 하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죠. 이런 분을 여기서 이런 대우를 받게 했다는 게 우리 회사의 부끄러움입니다. 회장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향해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박민석은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퇴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김용수 회장에게는 더 좋은 계획이 있었죠. 형님, 진양복지재단에서 어르신 인권위원으로 일해주시면 어떨까요? 형님 같은 분의 경험과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진양복지재단은 김용수 회장이 설립한 비영리 기관으로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의 인권 보호와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었죠. 박민석의 경험은 이 일에 큰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 박민석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경비원에서 갑자기 재단의 위원이 된다는 것이 꿈같이 느껴졌죠. 하지만 김용수 회장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형님이야말로 이 일에 가장 적합한 분입니다. 한편 김병지의 운명도 바뀌었습니다. 김용수 회장은 그의 용기와 인성을 높이 평가했죠. 어른을 지키려고 나선 그 마음이 진짜 진양그룹 정신입니다. 회장은 김병지를 본사 사회공헌팀으로 특별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병지는 갑작스러운 발탁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기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는 박민석에게 달려가 깊게 인사를 드렸죠. 아저씨 덕분에 이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박민석은 김병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의 용기가 만든 결과입니다. 옳은 일을 하려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두 사람의 눈에는 서로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민석은 진양복지재단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옛 후배의 배려였지만 박민석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일을 제대로 해봐야겠구나. 박민석은 새로운 사무실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떠올랐죠. 세상이 아직 살만한 곳이라는 희망이 다시 생겨났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진양복지재단의 밝은 사무실에서 박민석은 젊은 경비교육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에는 진양복지재단 고문이라고 적힌 명패가 놓여 있었죠. 예전 경비실의 어둠과는 사뭇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경비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박민석이 교육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손을 들고 답했죠. 성실함입니다. 박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사람에 대한 존중입니다. 교육생들은 박민석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죠. 여러분이 지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과 행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편 김용수 회장은 전 계열사의 고령 근로자 존중 캠페인을 지시했습니다. 박민석의 사례를 계기로 회사 전체의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이었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해야 합니다. 전소영은 여전히 회사에 다니고 있었지만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 계속 배제되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죠. 어느 날 저녁 전소영은 아파트 로비에서 우연히 김병지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이제 본사 사회공헌팀에서 일하며 정기적으로 각 사업장을 방문하고 있었죠. 예전과는 달리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병지는 전소영을 보고도 특별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의를 갖춰 가볍게 인사만 했죠.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성숙했습니다. 전소영은 그에게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양복지재단 사무실에서 박민석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죠. 그때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김병지가 밝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고문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는 박민석에게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박민석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어요, 병지 씨.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때로는 냉정하고 불공평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사람을 존중하고 옳은 일을 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언젠가는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존중과 인간의 품격은 나이나 지위가 아닌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소중한 깨달음과 함께 말입니다.